안녕하세요. 세모미입니다. 겨울방학 중인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겨울방학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시청자분들께서는 만약 다시 방학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방학이라는 휴식 시간보다 방학을 할 수 있던 학창 시절이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여기야, 여기. 상민아 반갑다. 이게 몇 달 만이냐? 왜? 어색하냐, 그래서? 뭐래 병신이. 야, 근데 메로나 때문에 1학기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더니 뭐 실습은 하는구나. 다행이네, 진짜. 야 그니까 그 대학생도 됐는데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 아닌가 했다. 야, 근데 우리 실습실이 구독관이었냐, 좋아요관이었냐? 아마 구독관일걸? 야 씨발 늦었다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과 학교장 세모미입니다. 메로나 때문에 한 학기 온라인 수업과 실습 수업은 취소되었는데 뭐 어떻게 실습은 그래도 나와서 진행하게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착용과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 사용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요. 네. 뒤로 돌려주세요. 이건 실습실 안전수칙서인데요. 이건 실습실 이용 전 한 번씩 꼭 읽고 실습실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구두로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수칙서에 나와 있는 수칙을 어기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을 시 학사경고 조치 또는 강제 퇴학, 휴학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꼭 숙지해 주시고 긴 시간 아니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실습실은 항상 정결하고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실습실은 우리 과에서만 이용하지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A, B, C반 총 12반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용 후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습실은 19시에 조교가 퇴근을 하며 문을 닫습니다. 이후 다음날 08시 30분까지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19시부터 08시 30분 사이에 실습실 주위에 있거나 실습실을 지나갈 때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반짝이는 빛을 보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주십시오. 지나친 호기심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세 번째, 실습실 이용 전 당일 실습할 내용과 사용할 기기, 조작 요령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실습 내용과 사용 기기는 전날 18시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번호는 학교 대표번호로 발송되며 대표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발송된 문자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3-1. 실습실 이용 전날 안내받은 사용기기 이외 다른 사용기기는 절대로 만지거나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이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네 번째, 실습실에서는 항상 교수님과 조교가 함께 동행합니다. 교수님은 책임자로, 조교는 부책임자입니다. 이 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으니 반드시 따라주십시오. 4-1. 조교는 학교 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엄연한 직원이기 때문에 사원증과 같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저희 학교의 목걸이 줄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만약 입장하는 조교 중에 유독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며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의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그 누구든 먼저 발견한 사람이 교수님에게 오늘 수업은 안 하면 안 되냐며 물어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5번째,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 화재 및 응급 환자 발생 시. 나. 소화기 및 화재 경보기의 위치. 다. 전원 차단 스위치의 위치. 라. 정전 발생 시. 마. 정해진 인원 이외에 다른 인원을 목격한 경우. 이외 몇 가지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만 행동 요령은 실습 시작 전 교수님 혹은 조교가 매번 설명해 줍니다. 6번째, 실습실 내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 장난 등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간혹 지키지 않는 인원이 있어 넣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특히 라면을 먹고 있다면 표지를 잘 봐주십시오. 6인 라면이라고 적혀 있다면 절대로 그것에게 다가가 먹지 말라는 둥, 공공예절을 지켜달라는 둥, 어떠한 말도 걸지 마십시오. 눈길조차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식사를 방해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식사를 그것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7번째, 실습 내용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안경 혹은 방진,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아래와 같은 현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 요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보안경을 착용했을 때 평소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는 경우. 두 번째, 보안경 착용 시 빨간색 필름을 붙인 듯 온 세상이 붉게 보일 경우. 세 번째, 방진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썩은 냄새가 날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있다면 그 즉시 교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8번째, 실습기기가 가동 중이거나 실습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빈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 잠시만 앉아있게 한다던가 의자를 치워 원래 없던 자리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1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0분이 넘어간다면 그들은 눈치를 챌 것입니다. 9번째, 실습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기의 전원 차단, 인화성 물질의 격리, 위험물의 안전한 보관, 급수 차단, 가스 차단, 잠금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조교가 문을 닫기 전 위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테지만 항상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 퇴실자는 꼭 확인해 주십시오. 10번째, 실습실은 실습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로 인해 세상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습실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실습실 이용이 되길 바랍니다. 대학교 실습실 이용 안전수칙입니다. 민선의 가족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민이와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였다 보니까 실습실은 아니고 이제 합주실, 연습실이 있었는데 예체능과에서 유독 귀신들을 많이 보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 학교 지하에는 굉장히 넓은 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 때문에 저희는 지하 1층에 저희 과 연습실이랑 캐비넷이 있었고요. 그곳은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용음악과 특성상 항상 밤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는데 학교에 모든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연습실 불만 켜져 있고 복도에 나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시커멓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실제로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그 시커먼 계단 밑에서 무언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찹찹찹찹 거리는 소리가. 순간 몸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뭐야? 이랬는데 다음날 학교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지하 강당에서 불건전한 행위를 한 2명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아, 네, 그 모미타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담당자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담당자 직통번호를 우리한테 알려주던지. 일 번거롭게 하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모미타워 담당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스카이박스가 지금 고장났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먼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정비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어차피 저희도 이제 폐장 시간이라 오늘은 조금 힘들고요. 혹시 내일 아침에 최대한 일찍 가능할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럼 내일 오전 8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입. 많이 피곤한가 봐. 차 타자마자 잠들고. 정시 출근보다 빨리 출근해서 피곤한 건 알겠는데 이거 한번 읽고 다시 자요. 어차피 이제 다 오기는 했는데 여기 모미타운은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엘리베이터들 중에서 특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엘리베이터니까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안전수칙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피곤해도 중요한 거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모르는 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시고 조금 있다가도 이상하거나 헷갈리면 일단 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첫 번째, 모미타워의 스카이박스는 우리 세일 엘리베이터에서 시공한 엘리베이터 중 가장 높은 엘리베이터이며 고속 엘리베이터입니다. 특별 관리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렇게 수칙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아래에 나오는 수칙들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정비팀원들과 관리팀원들은 출장 전 항상 필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스카이박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RTS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타워 내 외부의 안전팀과 보안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360도 카메라로 렌즈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 카메라이기 때문에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비 도중 2대 이상의 카메라를 확인하셨다면 카메라를 잠시 분리해 뒷면을 확인한 후 MM 마크가 없는 카메라를 제거해 주십시오. 대부분 타워 안전팀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테지만 이 카메라는 불규칙적으로 생성됩니다. 세 번째, 스카이박스 내부는 인터넷 연결이 제한됩니다. 그로 인해 정비팀은 별도의 무전기를 소지 후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는데 어디선가 휴대전화 벨소리 혹은 카톡, 문자 등 통신 연결이 필요로 하는 알람 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다른 인원에게 무전으로 연락해 이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혹 인터넷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만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모든 출장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장지에 도착했을 때 미리 나와 있다거나 뒤늦게 추가 인원이 필요로 하다는 연락을 받고 왔다는 인원이 있을 경우 괜찮다며 우리로 충분하다며 돌려보내십시오. 미리 있던 인원이나 추가 인원이 2인 1조라면
본사에 연락해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만 많은 직원의 목격담에 의하면 그들은 1명 혹은 3명으로 이루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밝혀지는 대로 직원들에게 별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스카이박스 내부는 시공 당시 사면을 QHD 모니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정비할 때 모니터 액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정비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의 사진을 찍어 본사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때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사 측에서 해결할 테지만 이 보고를 생략한다면 기존에 있는 훼손 부분까지 해당 정비팀에서 배상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배상의 목적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모니터 사진을 보고한 후 본사 측에서 복귀 명령을 받으셨다면 모미타워 관계자들에게 이미 상황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방문한다 말한 후 복귀하시면 됩니다. 단, 복귀 전 모미타워 관계자들과 상의 후 다음 방문 일정을 잡고 오라거나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라는 등 모미타워 관계자를 만나라는 행동을 지시한다면 무시해 주십시오. 그들은 모미타워 관계자도 아닐 뿐더러 그들과 만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일을 지속하기 힘들 것입니다. 7번째, 정비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1층에 엘리베이터를 고정시켜둔 후 진행합니다. 정비 도중 층수가 4나 6으로 된 층수가 표시된다면 잠시 정비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문이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정비를 시작하면 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바닥에 큰 원을 그린 후 그 원 안쪽으로 작은 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각형 안에서 잠시만 눈을 감고 있어 주십시오. 이때 무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전화가 오는 등 어떠한 연락도 받지 마십시오. 직원 안전 매뉴얼상 함께 출장을 나온 직원이 5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직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8번째, 스카이박스는 총원 12명과 최대 하중 800kg를 초과하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비 중에는 전력을 차단하기 때문에 무게 감지 센서 또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비를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을 때 정원 초과 표시가 뜬다든지 초과 안내 방송이 나온다면 무리하게 문을 열고 탈출하려 하지 마십시오.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정비 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2명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9번째, 엘리베이터와 입구 사이의 틈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마십시오. 출장 시 필수로 챙겨가는 장비 중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틈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곳을 육안으로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전 사고를 당한 직원들의 대다수가 초소형 카메라의 사용이 귀찮다는 이유로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한 후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드시 틈을 확인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해 주십시오. 10번째, 초소형 카메라의 목적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정비 점검이 끝난 후 엘리베이터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점검이 끝난 후 테스트 운행을 할 때 엘리베이터 내부에 그 누가 되었든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1번째, 모미타워에서 스카이박스를 이용 시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케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비 시에 이 케이지가 엘리베이터 내부 혹은 외부, 엘리베이터 통로 그 어디에서라도 발견이 된다면
타워 안전팀에게 말해주십시오. 이 케이지가 따로 있는 거라면 우리의 책임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모미 타워 엘리베이터 정비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어떠한 상황이 닥치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부디 안전하길.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은 모미타워의 스카이박스를 담당한 엘리베이터 업체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무서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수칙은요, 9번 수칙인데요. 엘리베이터와 입구 사이의 틈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마십시오 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새벽에 작업을 다 마치고 편의점을 가려고 잠깐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15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엘리베이터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1층 문이 슥 열릴 때 그 틈새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런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민수 아빠, 요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아니 뭐 별일이야 있겠어.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뭐 상민 씨는 별일 없어? 나도 뭐 그냥 좀 똑같이 뭐. 근데 무슨 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그 세모미 씨 알지? 아니 그 양반 회사 때려치우고 방송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왜 맨날 때려치우고 방송할 거다 막 그랬잖아. 진짜? 나는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진짜였나 보네. 방송이 진심인 편이었구나. 뭐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저기 트위치? 거기랑 유튜브에 세모미라고 검색하면 나온대. 그거 한번 봐봐. 재밌더라고. 오케이, 고마워. 조만간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참, 이게 유튜브는 나도 많이 써봐서 익숙한데 이 트위치는 도통 적응이 안 된단 말이지. 회원가입부터 해야 하는데 잠깐만 있어보자. 여기 있다. 안전수칙? 유튜브도 있는 것 같던데 트위치도 있나 보네. 안녕하십니까. 트위치를 처음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 안내되는 이용수칙입니다. 앞으로 안내되는 각 항목마다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수칙은 최초 회원가입 시 한 번만 안내되오니 대충 읽거나 건너뛰지 마십시오.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트위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다양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즐겨보세요. 두 번째, 한국의 A 사이트와는 다르게 트위치에서 스트리밍을 진행할 시 송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 프로그램이 있어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은 OBS, 유료 프로그램은 엑스스플릿이 있습니다. 별도 사이트를 방문해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트위치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이어위치라는 송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인다면 브라우저의 캐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항목은 가장 최근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최근 들어 시청자가 별로 없는 스트리머들에게 개인 DM으로 트위치 관계자인데 스트리머 육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그 스트리머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스트리머 육성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블러드 오브 더 크로스 라고 답장을 보내십시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답장을 안 보낸다면 그들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손쉬운 방송 설정과 진행을 위한 스트리머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곳은 방송 중 방송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트위치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색상이며 그 외의 색상은 사용자가 어두운 테마를 적용했다면 검은색, 적용하지 않았다면 흰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활성화된 색이 보라색이 아닌 불이 이글거리는 주황색으로 보인다면 코를 틀어막고 모니터 화면을 끈 뒤 스피커 또는 이어폰에서 불이 꺼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다시 켜주십시오. 단, 코를 막고 있는 손은 불이 꺼진 뒤 방 또는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킨 후 떼어주십시오. 다섯 번째, Go to Hell, 헬로우 사탄. 위 두 가지의 아이디는 트위치 내에서 영구 정지된 사용이 불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방송을 진행 중 저 아이디가 보인다면 방송을 6분 06초 내에 종료해 주시고, 방송을 시청 중이셨다면 아이디를 차단 후 당일은 트위치 시청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들과는 다르게 낮과 밤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느 장소가 되었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핸드폰으로 방송 진행, 시청 도중 비정상적으로 핸드폰이 뜨거워진다면 어플을 종료한 후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옆에 놔두시고, 십자가가 없다면 근처 교회가 보이는 방향으로 핸드폰을 놔두십시오. 십자가 옆에 두었다면 5에서 10분, 교회 방향으로 놔두었다면 최소한 30분 이상을 방치해 두십시오. 지옥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들끓는 불길의 열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일곱 번째, 트위치에서 절대로 세모미를 검색하지 마십시오. 호기심에서라도 절대로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검색을 하셨다면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따라 주십시오. 첫 번째, 유튜브 검색창에 세모미를 검색하십시오. 두 번째, 채널에 들어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세 번째, 최근에 올라온 영상 3개를 건너뛰지 말고 끝까지 보신 후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번째, 만약 구독이 되어 있다면 1번, 2번 항목은 완료된 것이니 3번 항목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트위치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머를 검색해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카테고리를 통해 다양한 스트리머들을 만나보세요. 8-1 스트리머 아이디 중 사탄 is coming 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트위치 이용 중 저 아이디의 스트리머가 보인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약 들어갔다면 어떠한 해결책도 도망갈 방법도 없습니다. 저 문장을 해석해 보십시오. 아홉 번째, 트위치 이용 중 여러분의 반려견 또는 반려묘가 여러분을 향해 짖는다거나 적대적으로 대할 경우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는다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듣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극도로 공포에 떨고 있거나 여러분 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집에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진정이 되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귀가해도 좋습니다. 10번째, 회원 가입 시 여러분에게 안내되는 약관에 동의를 해주셔야 원활히 회원 가입이 진행됩니다. 이 이용 수칙을 마지막으로 이용 약관이 나올 텐데 약관 내용을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사이트처럼 약관을 읽지 않고 모두 동의하셨을 경우 여러분의 무언가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트위치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이용 되시길 바랍니다. 불편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추억의 트위치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수칙이었죠. 트위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이 접속한 트위치라는 사이트, 정말 트위치 사이트가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수칙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로 트위치 사이트에 접속을 한 건 맞을까요? 그리고 인트로 스토리에서 세모미 씨가 회사를 때려치고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라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제 스토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때려치고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민서야, 민서는 아빠한테 궁금한 거 없어? 좋아하기는 엄청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지. 그건 민서 아빠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이상한 규칙들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거 들으면 엄청 무서울걸. 알겠어. 그럼 안 해줄게. 나중에 듣고 싶으면 말해. 들려줄게. 그럼 집중 잘해서 들어야 돼.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들은 내용이야. 반갑다. 나는 팔중대장이다. 긴장 풀어라. 괜찮다. 군대도 사람들 사는 곳이고 요즘은 부조리도 많이 없어서 밖에서 듣고 온 소리에 겁먹을 필요 없다. 밖에서 듣고 온 소리 중에 제일 무섭거나 걱정되는 게 뭐 있나? 그 치약 뚜껑에 머리 박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밤에 보일러실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때리는 겁니다. 무슨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그런 거 없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중대장이나 다른 간부들한테 즉각 보고할 것. 그런 건 없어져야 되는 악습이니까. 그리고 너희 3명을 모이라고 한 건 우리 부대 내에서 필히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어 교육차 부른 거다. 이건 너희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선임이 되면 새로운 후임들한테도 잘 설명해주면 된다. 첫 번째, 우리 부대는 004단 예하부대인 00년대 00대대 8중대다. 우리 중대는 화기중대로 너희는 81mm 박격포를 운용할 것이며 아마 신교대에서 주특기 교육을 받고 왔을 것이다. 1, 2, 3소대는 박격포를, 4소대는 직사화기를 다루는 소대다. 앞으로 최고의 박격포 포수가 되도록. 두 번째, 아마 다들 알듯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다. 하지만 우리 중대는 위병소 근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우리 중대는 5대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번개조는 각 중대마다 상시 대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일과 시간은 중대 개원들이 일과가 마친 후에는 당직병들이 임무 수행을 한다. 번개조는 영내의 거동수상자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진입했을 시 막사 입구에 비치된 몽둥이를 가지고 출동하면 된다. 다만 간혹 아이를 업고 돌아다니는 신원 미상의 여자가 있다고 방송이 나온다면 중대 군종병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하던 일을 하면 된다. 절대로
저 방송이 나왔을 때에는 출동하지 말아라. 세 번째, 샤워장 옆에 보면 3대의 세탁기와 2대의 건조기가 있다. 내 물건이다 생각하고 적당량의 세탁물만 넣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투복에 있는 단추가 세탁되거나 건조기 안에서 돌다 보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 단, 작동하고 있지 않은 세탁기 혹은 건조기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난다면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는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의가사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 뿐더러 너희는 평생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우리가 운용하는 공용 화기는 총포창고에 있으며 개인 화기는 행정반 총기함에 보관한다. 개인 화기는 직책마다 부여되며 포수는 K1, 부포수와 탄약수는 K2가 지급된다. 간혹 K1이 남는다면 부포수까지 지급되니까. 참, 그리고 총기마다 고유의 총기 번호가 있는데 666444 라는 총기 번호는 없으니까 만약 총기를 지급받았는데 저 총기 번호가 적혀 있다면 우리 행정보급관한테 이 사실을 보고 후 다른 총기를 지급받으면 된다. 다섯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중대는 위병소 근무를 나가는데 매년 4월 4일 04시 44분에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민무늬 전투복은 영화들 봐서 알겠지만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6.25 영화에서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말한다. 여튼 구형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 군인들을 계속 쳐다보거나 수하를 하지 말아라. 그들을 향해 감사와 애도를 표현하면 된다. 여섯 번째, 암구호는 매일 변경이 된다. 행정반 가림판을 열어보면 당일의 암구호를 알 수 있으니 암구호는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알고 있더라도 근무를 나가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문어의 담배, 다버의 화랑 이런 뻔한 것들은 쓰지 않고 기분 나쁘다거나 문란한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우리 부대에 현재 여군은 없다. 군무원 분들도 여자는 없다. 고로 우리 부대 내에는 여군 휴게실이나 여자 화장실은 없다는 뜻이다. 간혹 불침번 근무자들이 여자를 보았다거나 여자 화장실엔 누가 울고 있다, 여군 휴게실에 누가 들어갔다는 보고를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무에 임할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부대에 여군, 여성 군무원은 없다. 여덟 번째, 근무는 2인 1조로 나간다. 선임과 후임으로 이루어지며 동기끼리는 나갈 일은 절대로 없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 3명이서 근무 설 일도 없을 것이다. 근무 교대를 하러 오는 다음 근무자들 혹은 근무 교대를 하러 갔을 때 이전 근무자들이 3명 이상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3명 이상에서 근무 교대를 하러 온다면 그 즉시 은원패를 한 후 수하를 한다. 수하에 불응하거나 암구호를 다르게 대답하는 자를 식별한 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 선임병이 너희를 흔들어 깨울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도 말 것. 이 조치는 너희가 선임병이 되었을 때 따로 교육을 할 것이니 그 전까지는 이 사항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숙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앞으로 훈련이나 진지공사 등 숙지해야 할 것들은 수칙서를 나눠줄 거고 선임병들 또는 너희 분대장들이 안내해 줄 거니까 교육 잘 듣고 앞으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제대하길 바란다. 나 중대장도 너희가 안전히 전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만약 위 수칙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할 것이다. 군대 안전 수칙이었고요. 민서 아빠가 민서에게 본인의 군인 시절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의 배경, 실제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곳의 모티브입니다. 저는 실제로 땡땡 사단의 8중대였고요. 각 대대의 마지막 중대는 화기중대로서 저도 81mm 박격포를 주특기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GOP에서 근무를 했을 당시에 실제로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실제로 군대에서 목격했던 귀신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민서야, 준비 다 했어? 아니 이게 얼마 만에 우리 가족 나가는 거야. 당연히 들뜨지. 아이 그럼 우리 민서 뮤지컬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아빠가 어렵게 완전 좋은 자리로 골랐지. 이럴 때만 최고고 멋있는 거야? 멋지면 아빠 볼에 뽀뽀. 아 그렇긴 한데 별 수 없지 뭐. 마스크 잘하고 뭐 버스 내리자마자 손부터 씻고 하면 괜찮을 거야. 늦겠다. 얼른 출발하자. 와 맨날 출퇴근길에 지하철만 타고 다녔어서 그런지 버스 정류장은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그치 여보? 464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버스 왔다. 탑시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희 버스를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많아져 이렇게 안내 방송 드립니다. 저희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꼭 지켜주셔야 할, 그리고 유의해 주셔야 할 수칙들이 몇 가지 안내되오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는 수칙들은 버스 좌석 옆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안내 방송이 빠르다거나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QR코드로 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죄송스럽지만 승객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버스의 운행 시간은 첫 차 오전 5시 53분, 마지막 차는 오전 12시 25분입니다. 간혹 승객분들 중에서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저희 버스를 탔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들이 들리곤 합니다. 저희 버스의 마지막 운행 시간은 오전 12시 25분이 마지막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버스 기사님의 의상은 짙은 파란색 상의에 검은 바지입니다. 간혹 승객분들 중에서 기사님의 복장이 너무 낡은 거 아니냐며 승객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의 복장이 누더기 옷이 뭐냐며 불평을 호소하거나 기사님의 복장색이 새빨간색이라 너무 눈이 아프다며 좀 채도가 낮은 색의 복장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는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저희 기사님의 의상은 짙은 파란색, 깊은 바닷물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든 버스에는 이번 정류장과 다음 정류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어떤 버스든 동일하게 이전 정류장을 알리는 방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 정류장을 안내하는 방송이 나온다면 버스가 정차 후 기사님에게 이전 정류장 안내 방송이 나왔다며 말해 주십시오. 저희 기사님들은 입사 후 약 2주간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기사님께서 조치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3-1 버스 내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은 간혹 오류로 인해서 테이프가 늘어지듯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잠시 후 괜찮아질 것이며 늘어짐 현상이 4초 이상 지속된다면 버스 창문을 조금 연 후 한쪽 눈을 가리고 나머지 한 손가락은 창문 밖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이때 버스 기사님이 손을 넣으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단순한 오류이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이 자세를 다음 정류장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 유의해 주십시오. 사람은 극도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다음 정류장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4번째, 버스에는 보따리 상인들이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판매도 간혹 하지만 버스에 탑승하는 경우는 있어도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간혹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는데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5번째, 버스의 승차는 앞문, 하차는 뒷문으로 합니다. 만약 이를 반대로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모 연예인의 실화로 귀신을 의식하니까 자신들이 보이냐며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식하지 마십시오. 6번째, 버스의 맨 뒷자리는 일렬로 되어 있는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비행 청소년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쭉 앉아 있다면 절대로 시선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서운 것이 없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눈을 마주치는 모든 것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그들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두지 마시고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도 마십시오. 8번째, 간혹 2층 버스는 언제 운행하는 거냐며 물어보는 승객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버스는 현재 2층 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운행 계획은 없습니다. 2층 버스를 목격했다는 승객분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1층은 일반적인 버스 내부의 모습이었지만 2층은 다양한 모습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창백한 피부와 무표정한 얼굴로 초점이 없는 모습이었다.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빛이 보이고 안의 승객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창문에 붙어 있었다. 2층 버스를 목격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시거나 저희 회사로 목격 장소와 시간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절대로 그 버스를 탑승하지 마십시오. 9번째, 아무런 기척도 없이 누군가가 밑에 뭐가 떨어졌는데 한번 봐줄 수 있냐고 말을 걸어온다면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밑을 확인한 후 머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무언가가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물건이 아닌 우리 신체의 일부일 겁니다. 10번째, 버스에 탑승하려고 할 때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서 있다면 카드 혹은 요금을 지불하셨더라도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그 버스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며 2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것입니다. 어떤 지하철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1번째, 노약자 혹은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시덥지 않은 이유로 시비를 걸며 여러분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다면 화가 나더라도 끝까지 참고 따라 내리지 마십시오. 막 끌고 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 항목과 상반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무시하시고 이 항목을 따라 주십시오. 12번째, 여러분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을 때
혹은 막 탑승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 한다면 같이 따라 내려 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따라 내리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버스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안전수칙서에는 7번 항목은 없습니다. 버스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자, 민선의 가족이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차수리를 맡겨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할 때 버스에 탑승했을 때 안내받았던 수칙 내용이었고요. 이번 수칙 같은 경우 마지막 11번 그리고 12번 수칙이 충돌을 합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노약자 혹은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시덥지 않은 이유로 시비를 걸며 여러분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다면 따라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항목과 상반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무시하고 이 항목을 따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을 때 혹은 막 탑승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같이 따라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어떤 항목을 따르실 건가요?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미리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치지직에 세모미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검색이 귀찮으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세모미 치지직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팔로우를 해주시면 매일 밤 10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더욱더 재미있고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